이번 사화는 미지의 서울의 전환점을 알리는 회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호수는 미지가 없는 자리에서 친구들이 미지 뒷담화를 하자 심하게 분노를 느끼죠. 그 분노는 미래에게로 향합니다. 미래역의 미지는 동창회에 참석한 호수가 불쾌한 표정을 짓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신 결정에 의해서 이곳에 온 너가 왜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있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자 호수는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이 싫다며 이곳에 참석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미지가 없는 자리에서 친구들이 미지 뒷담화를 하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냐며 화를 냅니다. 너 일이 아니라서 괜찮은 것이냐며 빈정상해하죠. 갑작스런 호수 말에 당황한 미지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 미지는 호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미지와 친하지도 않으면서 미지를 왜 이렇게 챙기냐고 말하죠. 그러자 호수 입에서는 놀라운 답변이 나왔는데요. 너도 알지 않냐며 자신의 첫사랑이 미지라고 말하죠. 이 말에 할 말을 잃은 미지인데요. 한 번도 호수가 자신을 좋아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전교 1위 등인 미래와 호수가 사귀는 것이 기정화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지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특히나 미지가 사고를 당한 후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친구들 사이에서 미지는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닌 동점심이 가득한 이야기들이었죠. 미지가 운동으로 잘 나갈 때는 자신 옆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친구들이 미래 옆에 있는 모습을 보고 심한 좌절감을 느꼈죠. 미지가 발을 다친 것도 사실 미래와 호수 때문인데요. 호수를 짝사랑하던 미지가 경기를 하던 도중 호수가 미래를 안고 있는 모습에 놀라 발을 삐끗하고 말았죠. 이 일로 결국 육상을 그만두게 되면서 심하게 우울증이 오며 3년 동안 바깥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지를 밖으로 나오게 만든 건 할머니 사고였습니다. 사화에서 미지는 할머니가 자신과 있지 않았다면 현재보다는 더 나았을 거라며 심하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호수는 그럼 자신 아버지가 사망한 것도 자신이 나가자고 해서 사고가 났는데 자신 때문이냐며 비약하지 말라고 하죠. 미지는 호수로 인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수는 미지의 한마디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누구나 부러워하는 로펌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후 여러 곳에 원서를 넣었지만 이충구의 방해로 인해 실패하고 말죠. 그러던 중 로사 할머니로부터 법정 대리인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해 금융관리공사와의 회의 전반 과정을 호수가 맡게 됩니다. 호수와 미지는 이 일로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죠. 로사 할머니는 반전 정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지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닭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고집이세 보이다 못해 무식해 보이죠. 미지 또한 할머니로부터 소금 세례를 수없이 받았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시집을 출간할 정도로 감성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학교에 기부하며 편모 가정 자녀에게 입학금까지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호수도 이 수혜를 입은 학생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또한 한때 돈으로 인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력배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는 아마도 부모가 사채업자들한테 빚을 지면서 로사 할머니를 겁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불안에 떨며 손톱으로 손등을 쥐어뜯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모습은 미지와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미지는 친구에게 로사 할머니를 이모 할머니라고 얼떨결에 말해버렸죠. 자신한테 말도 없이 갑작스레 할머니 가게를 찾아간 친구로 인해 미친 듯이 가게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두 사람이 실랑이하다 로사 할머니에게 들키고 말죠. 미지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버렸는데요. 거짓말한 사실이 들통나기 일보 직전이었죠. 하지만 로사 할머니는 불안한 모습으로 손등을 뜯는 미지를 보며 이모 할머니가 맞다고 편을 들어줍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모습에 미지는 감동하게 되죠.
로사 할머니가 이 가게를 팔지 않으려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듯 보이는데요. 그의 가게 메뉴는 당내장탕 단일 메뉴이죠. 게다가 술은 반입 금지이고 포장과 배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닌 건 확실해 보이죠. 로사 할머니가 가게를 팔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그도 미래와 미지 같은 쌍둥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장면에서 나왔듯 많은 빚으로 인해 가족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할머니는 이곳 가게를 지키면서 언젠가는 찾아올 쌍둥이 자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미지는 로사 할머니가 미팅에 나오지 않자 집을 방문했는데요. 그리고 의자에서 떨어져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보고 경악하죠. 놀라서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호흡 곤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사고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미지에게 이 장면은 또 다른 심한 충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호수가 이 타이밍에 도착하며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미지는 자신으로 인해 로사 할머니까지 잃을 뻔했다며 또다시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사 할머니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마음을 연 적이 없었는데요. 미지 또한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할머니가 의아할 정도였죠. 어쩌면 로사 할머니와 미지 할머니인 강월순이 쌍둥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사 할머니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자신 할머니가 떠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로사 할머니 또한 미지에게서 이상하게 쌍둥이 강월순 할머니가 떠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미지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 최태관은 이번 로사 할머니와 미팅이 성사되더라도 공로를 자신이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미래를 조직에서 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미지는 이 말을 듣고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합니다. 5화에서는 호수가 본격적으로 미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로사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금융공사와의 중재를 담당하게 되죠. 이에 내부적으로 최태관의 비리를 추적하는 이중임무를 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지가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미지의 정체를 지키면서도 미래를 보호하려는 복잡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쩌면 미지는 호수의 도움으로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서 미래 가겪었던 괴롭힘의 증거들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